늙은 아버지와 사는 집 우두커니의 목소리를 함께하게 된 배우 박철민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당을 나온 암탉에서의 달수 목소리만 기억하실 것 같아서 살짝 걱정되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오랫동안 치매를 앓으신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치매는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풀어야 할 숙제임을 뒤늦게야 깨닫게 된 아들이기도 합니다. 치매로 아들의 이름조차 잊으신 나의 어머니. 하지만 엄마, 잊어도 괜찮아. 제가 기억할게요. 안녕하세요. 우두커니를 그린 시무도의 우영민이라고 합니다. 저희 우두커니는 저희 아버님께 찾아왔던 치매를 통해서 저희가 겪었던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만든 만화인데요. 이번에 대상을 수상하게 되면서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작품 속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전시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전시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익숙하지 않은 전시지만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무도의 늙은 아버지와 사는 집 우두커니에서의 공간적 배경은 집입니다. 바깥에서 다른 이들과 하루를 보내다가도 우리는 어김없이 때가 되면 집으로 돌아옵니다. 나의 집은 하루 중 가장 달콤한 안식을 선사하며 우리는 집에서 치유의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식구들과 보닥거리면서 밥을 짓고 내일을 준비하는 곳, 우리는 그런 곳을 집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늙은 아버지와 사는 집은 우리가 꿈꾸던 그런 집이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왔다 가는 계절 독감인 듯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아버지의 치매. 하지만 온 집안을 흔들어대는 혼돈에 가족들은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깔리면 아버지는 머릿속이 캄캄해지고 그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것 같다. 그곳에는 별도 달도 없는 모양이다. 우두커니 서서 딸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 딸은 치매에 걸리신 아버지의 눈을 마주할 때마다 온 신경이 곤두섭니다. 언제부턴가 아버지의 눈동자는 무언가를 간절히 찾고는 있으나 잡히지 않는 꿈처럼 아득하기만 합니다. 나를 보시는 건가? 아니면 내 마음을 보시는 건가? 언제부턴가 아버지의 눈동자는 무언가를 간절히 찾고는 있으나 잡히지 않는 꿈처럼 아득하기만 합니다. 승아와 영우는 2017년 여름이 시작되자 청주의 한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참 고맙게도 영우는 결혼하고도 승아 아버지와 함께 한 집에서 살기로 하는데요. 삶의 터전을 옮긴다는 것은 그리 녹록한 일은 아닙니다. 승아와 영우는 망망대해 우두커니 떨어진 외딴 섬처럼 목적지 없는 향해를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방에는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길을 잃은 밤안개처럼 밤새 방에 고여있던 것일까? 가끔 덜커덩 열고 닫히는 서랍 속에서 아버지는 무엇을 찾고 있었던 걸까? 승아는 아버지가 찾고 있던 것이 혹시 가물거리는 기억은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와 함께했던 지난 35년, 그리고 앞으로 함께 살아야 할 몇 년. 승아는 90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방이 새삼 궁금해집니다. 아버지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방에서 아버지는 나무가 되어갔습니다. 작은 도화지처럼 네모난 창문 앞에 서서 아버지는 고목나무로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표정이 하나 둘 지워지고 마침내 남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합니다. 쉼표처럼 굽은 아버지의 등에 치매라는 두 글자가 거짓말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승아와 영우는 7년 연애 끝에 한 집에 살게 된 결혼 5년차 인고 부부입니다. 순박한 부부의 모습은 화병에 꽂힌 들꽃과 묘하게 닮았는데요. 우리는 왜 뒤늦게서야 부모님의 뒷모습을 마주하게 되는 걸까요? 늘 부모의 면전에서 때만 쓰다가 기어코 받아내야 직성이 풀리던 지난 날들.
후회스럽고 부끄럽지만 요즘에 와선 그런 날조차 그립기만 합니다. 아버지는 아침 산책을 유독 좋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손에 들려있던 한 줌의 선물들, 때론 열매 안에 스민 가을을, 때론 들꽃이 머금고 있던 봄을. 그렇게 아버지의 선물은 향기가 되어 오래오래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가족이기에 더 아픈 걸까요? 하루에도 몇 번씩 롤러코스터를 타는 아버지의 변덕은 승아를 아프게만 합니다. 차라리 꿈이었으면, 아니 꿈일 거야. 하루에도 몇 번씩 두보를 꼬집어 봅니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유달리 애지중지했던 늦둥이 딸이니까. 당연히 사랑받은 만큼 나도 아버지를 변함없이 사랑할 거야. 하지만 포악해지는 아버지 앞에서 승아는 아버지가 내던진 두루마리 휴지처럼 한없이 구겨지고 맙니다. 배는 안 고파? 배고프면 참지 말고 용돈 떨어지면 바로바로 이야기하고 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승아가 어린 시절 하루에도 빠짐없이 승아를 마중 나오셨던 아버지. 어린 승아는 단단한 나무처럼 언제나 그 자리에 서 있던 아버지가 좋았습니다. 거센 폭우 속에서도 비 한 방울 새지 않는 우산이 되어 승아를 지켜줬던 아버지였습니다. 그랬던 아버지가 이제는 작은 빗줄기에도 불안에 떠는 어린아이가 되었습니다. 승아는 결심합니다.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우산이 될 거야. 더 이상 울고만 있을 순 없어. 아버지의 치매가 더 이상 꿈이 아님을 이제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승아는 남편 영우와 함께 치매 공부를 시작합니다. 치매 속도를 늦출 수 있대. 산책이 좋다지 아마. 오메가3가 풍부한 고등어도 굽자. 견과류도 매일매일. 가장 필요한 건 말동무가 아닐까? 변해버린 아버지를 탓할 게 아니라 자신들이 변해야 한다는 것을 승아와 영우는 그렇게 하나 둘 깨달아갑니다. 가랑비에 서서히 오시셨듯 아버지의 침에 승아와 영우는 점점 젖어들어갑니다. 흠뻑 젖은 마음이 너무 눅눅해서 잠을 설치기도 하고 어느새 마음에 피어버린 곰팡이에 질색하기도 합니다. 발목을 잡아 끄는 늪속에서 살려달라고 비명도 질러봅니다. 승아와 영우의 방에는 보이지 않는 물이 스멀스멀 차올라 숨통을 조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견딜 수 있는 건 마주보며 다독일 수 있는 서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담담히 아버지의 치매와 마주하게 된 승아는 좀 더 적극적으로 치매와 싸워보기로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는 어떤 성향인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아버지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승아는 뜻밖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은 아버지의 치매가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35년이나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도 그 시작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결국 나의 무관심이 아버지의 병을 키웠을 수도 있겠구나. 승아는 아버지에게 무심했던 지난 날들을 자책해 봅니다. 바로 전에 무엇을 먹었는지는 기억하지 못해도 먼 과거의 기억만큼은 선명하게 기억한다는 치매의 아이러니. 하나 둘 지워져가는 기억 속에서 끝까지 붙들고 싶은 한 줄기의 희망. 가족. 아버지는 혼돈 속에서도 끝끝내 가족에 대한 기억만큼은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걸까요? 아니, 기억이라는 두 글자엔 혹시 보고 싶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던 건 아닐까요? 기억하고 싶다, 보고 싶다, 사랑한다. 승아는 아버지의 상태 보고서를 써내려가며 비로소 아버지의 진심을 알아버립니다. 숨은 그림 찾듯 아버지의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치매와 싸우는 동안에도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선물처럼 승아 부부에게 찾아온 아기. 식구가 셋에서 넷이 되는 순간
아버지의 얼굴에도 잠시나마 꽃이 핍니다. 혹시 아기로 인해 아버지의 치매가 호전되기라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승아는 행복한 꿈을 꾸어봅니다. 사춘기 딸과 갱년기 엄마가 허구한 날 전쟁을 치르듯 임신을 해서 예민해진 승아와 치매 증상이 날로 심해지는 아버지는 바짝 날이 선 채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복원해야 될 그들의 집은 이미 짐이 된 지 오래. 제발 나를 좀 봐줘. 아버지 제발 저 좀 봐주세요. 아버지와 딸은 서로에게 아우성을 칩니다. 혹여나 아기가 잘못되기라도 할까봐, 이러다 아버지를 미워하게 될까봐 승아는 너무 두려웠고 아버지를 시설에 모시기로 모진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한없이 무겁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자신의 사랑이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사실에 승아는 스스로에게 크게 실망하고 아버지에게 죄책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결국 아버지가 아기처럼 잠든 사이 아버지의 짐은 요양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집은 이곳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없는 집에 아직도 남아있는 아버지의 방. 주인 없는 방은 침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굽어버린 아버지의 등짝처럼 쭈글쭈글해진 아버지의 방문 앞에서 승아는 한순간 무너집니다. 응석바지 어린아이 같았던 아버지는 여전히 딸을 받쳐주고자 했던 큰 들보였음을. 아버지가 없는 아버지의 방문 앞에서 비어있는 방보다 더 크게 뚫려버린 승아의 마음에 찬바람이 들어찹니다. 아버지가 밤새 병원 복도를 헤매셨다는 이야기에 승아는 가슴이 미어집니다. 소리내어 우는 것조차 재수로워 울음을 꾹꾹 눌러 삼킵니다. 19시절은 황혼 속에 슬퍼지더라. 오늘도 안가슴 두드리며 뜬구름 흘러가는 신장로길에 새가 날면 따라오고 새가 울면 따라올던 얄궂은 그 노래. 봄날은 간다. 하나 둘 꽃잎이 모두 졌을 때 떨어지는 꽃잎처럼 기약도 없이 가신 나의 아버지. 혹여 꽃잎으로라도 작별하러 오실까? 승아는 빈 창문만 우두커니 바라봅니다. 생전의 아버지처럼 우두커니 저물어가는 봄날을 아쉬워합니다. 아버지가 없는 빈 방에서 마치 아버지 마냥 우두커니 서 있는 사람 하나. 고요한 아버지의 방에서 서랍과 마주한 승아는 남겨진 가족과 남겨진 물건들 사이에서 홀로 적막합니다. 한평생을 쉼없이 달려오신 나의 아버지. 살아오신 세월에 비해 남겨진 물건은 왜 이토록 허전한가요? 돋보기 안경에 낡은 수첩 하나. 그동안 아버지는 우리 몰래 당신의 생을 정리하셨던 건가요? 딸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힌 선때 묻은 메모지에는 아버지가 그토록 하고 싶었던 말, 보고 싶다, 너무나 보고 싶다, 이 네 글자가 여백으로 남아 있습니다. 시무도의 작품 늙은 아버지와 사는 집 우두커니 온라인 전시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치매 어머니 곁을 지키면서 잘못된 치매 정보와 편견으로 인해 많은 시간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닥칠 수 있는 치매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당당해질 수 있을까요? 시무도의 작품 우두커니를 통해 아름다운 기억과 이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또는 미래의 나에게 그리고 시무도 작가님에게도 게시판을 통해 메시지를 남겨보세요. 마음이 보름달처럼 차오를 겁니다. 이어서 전시 만족도 설문조사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나레이션의 배우 박철민이었습니다.